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나는 시시각각으로 주변은 물론 멀리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 인지 능력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내가 의식 상태에서 신체 감각을 사용할 때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모든 것이 그냥 느껴지고 이해되는 듯했다.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까지도 파악되었다. 마치 내가 모두가 되어 그들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 같았다. 그들의 두려움과 절망, 내 상황에 대한 체념 등이 다 느껴졌다. 데니와 엄마가 너무 슬퍼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네. 내가 이젠 아프지 않다는 걸 안다면 좋겠는데 말해줄 수 있다면 좋겠어. 엄마, 제발 울지 마세요. 저는 정말 좋아요. 저 여기 있어요. 지금 엄마 옆에 있다고요.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나는 빠짐없이 알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내가 마음을 모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순간에 선명해졌다. 의료진은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며 모든 일을 긴박하게 처리하고 있었지만 암묵적으로는 상황이 절망적임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내 운명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듯했다. 나는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전에는 결코 맛본 적이 없는 엄청난 자유와 해방감을 빼고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았다. 와, 놀라워. 진짜 자유롭고 가벼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렇게 기분 좋은 건 처음이야. 고무관도 없고 휠체어도 없잖아. 아무런 도움 없이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숨 쉬는 게 더 이상 힘들지 않아. 정말 놀라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생명이 없어 보이는 내 몸에는 아무런 집착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담기엔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다. 나는 자유로웠고 해방되었으며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 괴로움이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다. 그 무엇도 거칠 것 없이 완전하게 자유로웠고 일찍이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기분 속에 있었다. 단 한 번도. 지난 4년간 암이 점령했던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마침내 풀려난 기분이었다.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고 있었다. 나는 무게 없음을 느끼기 시작했고 내가 언제 어디에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특별한 일처럼 느껴지지도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았다. 원래 모든 것을 이렇게 지각하는 게 당연했다는 듯 말이다. 중환자실 바깥 10여 미터는 좋게 떨어진 복도에서
남편과 의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데도 그것조차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나는 내 몸에는 아무런 집착도 느끼지 않았지만 저 움직임 없는 형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드라마에는 깊은 감정적 끌림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나를 잃을 거라는 생각에 깊이 절망하는 데니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여보, 내 말 들을 수 있어? 제발 들어봐. 내가 멀쩡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지만 주변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에 감정적으로 집착하는 그 순간, 아직 펼쳐지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고 더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듯 내가 움직여 뒤로 물러선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완벽하며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깨달음이 들자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집착이 거두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감정이 거두어지자 내가 점점 확장되어 모든 공간을 꽉 채우더니 마침내 나와 다른 모든 것 사이에 아무런 분리가 없는 지경까지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있었다. 아니, 내가 곧 그들이 되었다. 나는 가족과 의사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 그들이 물리적으론 병실 바깥 꽤 먼 곳에 떨어져 있었는데도 말이다. 데니의 겁먹은 표정이 보였고 그의 두려움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그 순간 내가 그가 된 것 같았다. 동시에 전에 한마디 언지를 들은 것도 없는데 아눕 오빠가 수천 마일 떨어진 데서부터 걱정스런 얼굴로 나를 보러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빠의 수심에 찬 얼굴을 보니 나는 또 한 번 물질 세계의 감정적 드라마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빠가 도착하기 전에 내 육체가 죽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던 게 기억난다. 만일 내가 죽은 뒤에 도착하면 오빠 기분이 어떨지 잘 알 수 있었고 오빠가 그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오빠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오빠가 여동생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압도되는 순간 나는 내가 다시 한번 뒤로 움직여 물러난다는 기분을 느꼈다. 나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내 감정이 압도될 때마다 번번이 내 자신이 확장되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서 모든 집착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한 번 더 아주 커다란 테피스트리가 펼쳐지고 있다는 안도감에 편안해졌다. 그 테피스트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원대한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내가 물리적 환경에서 떨어져 나와 계속해서 멀리, 더 멀리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 넓어져서 훨씬 더 넓은 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전에 육체적 삶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다. 이것은 기쁨에 더해 환희와
행복감이 무한히 솟아오르는 감정이라고 밖에는 설명하지 못하겠다. 병들고 죽어가는 내 몸에서 풀려났다는 기쁨, 병이 내게 준 그 모든 고통에서 풀려났다는 환희에 넘치는 해방감이었다. 이 다른 세상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바깥쪽으로 더 넓어져 가면서 모두이자 모든 것이 되어가는 동안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변 환경에 대한 감정적 집착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오로지 장대하고 영광스러운 무조건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이 나를 둘러쌌고 내가 계속해서 모든 걸 놓아가는 동안 나를 꽉 감싸주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말은 사실 이 느낌을 결코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이 표현은 너무 남용되어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끌어왔던 육체와의 싸움이 마침내 나를 거머쥐던 소나기를 풀었고 그렇게 나는 이 아름다운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내가 물리적으로 어디 다른 데로 갔다는 느낌이 아니었다. 내가 깨어났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다. 아마도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난 것이리라. 내 영혼은 마침내 자신의 장엄한 진짜 모습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영혼은 이 몸과 물리적 세상을 넘어 멀리 확장해 나아갔다. 영혼은 바깥으로 더 멀리 뻗어 나아가더니 마침내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것은 물론 이 시공간을 넘어 또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고 동시에 그것을 포함했다. 사랑과 기쁨, 황홀경, 경외감이 내 안으로 나를 뚫고 쏟아져 들어왔고 나는 그 안에 잠겨버렸다. 나는 가히 내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사랑에 집어삼켜지고 둘러싸였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고 진짜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놀라운 감각은 그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그것을 적절히 표현할 말은 없다. 완전하고 순전하며 조건 없는 사랑의 그 느낌은 내가 전에 알던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았다. 아무런 자격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 그것은 전혀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았다.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얻기 위해 내 자신을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는 듯했다. 놀랍게도 나는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기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다. 아빠, 여기 계셨군요.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이런 것을 말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그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실제로는 말을 넘어서 감정을 느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는 감정 말고는 무엇으로도 소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자 3년 전 암으로 떠나보낸 내 가장 친한 친구 소니의 존재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와 친구의 존재가 따뜻하게 안아주듯 나를 감쌌을 때의 그 느낌은 흥분감이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하겠다. 그들이 곁에 있다는 것에 흥분을 느꼈고, 그리고 안도감이 밀려들었다. 내가 그들의 존재를 알아채기 오래전,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동안에도 내내 그들이 내 곁에 있었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는 또 내 주위로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누군지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들이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언제나 거기 있었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내게 아주 많은 사랑을 쏟아 부으며 거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소니의 본질과 연결되자 나는 지극한 평안함을 느꼈다. 소니가 먼저 간 뒤로 무척이나 그리웠기 때문이다. 그녀에게서 내게 오는, 그리고 내게서 그녀에게로 가는 조건 없는 사랑 말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있던 바로 그때, 내 본질이 소니의 본질과 하나로 합쳐져 내가 곧 소니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소니가 여기저기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니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어느 때든 어느 장소에든 있을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오감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인식 능력은 제한이 없었다.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의 감각보다 훨씬 고양된 새로운 감각이 생겨나기라도 한 것 같았다.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360도 시야 각으로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모든 말이 놀랍게 들리겠지만 그때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느껴졌다. 이제는 오히려 몸 안에 있는 게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 세상에서는 시간도 다르게 느껴졌는데 나는 모든 순간을 한꺼번에 느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 즉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알 수 있었다. 여러 삶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다. 한 전생에선 내게 남동생이 있었는데 내가 그를 돌보고 있었고, 이 동생의 본질은 아눕 오빠의 본질과 같았다. 그 삶에서는 그가 내 오빠가 아닌 동생이었던 것이다. 지금의 아눕 오빠를 동생으로 삼아 살고 있는 그 생의 배경은 발달하지 않은 시골 지역이었고, 시대와 위치는 내가 모르는 곳이었다. 우리는 가구라곤 별로 없는 진흙 오두막에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밭에 일하러 나가는 동안 내가 아눕을 돌보고 있었다. 나는 먹을 것은 충분한지, 외부의 위험한 것들로부터는 안전한지 등을 확인하며 동생을 돌보는 누나의 감정을 경험하는 동안 그것이 전생의 삶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 삶이 비록 역사 속의 한 장면같이 보이긴 했지만 느끼기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 같았다. 시간은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처럼 직선으로 흐르지 않았다. 우리의 현세적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연속적인 장면들로 바꾸어 놓았을 뿐, 실제로는 우리가 몸을 통해 표현하지 않을 때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의 오감은 어느 순간이든 시간 속의 한 지점에만 집중하도록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다. 그러고는 시간의 이 특정 지점들을 하나로 꿰어 직선적 시간 현실이라는 망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우리의 신체성 또한 주변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제한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혹은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는 것에만 우리를 묶어놓는다. 그러나 몸이라는 한계가 없을 때 나는 나와 연관된 모든 시간과 공간의 지점들을 한꺼번에 이해했다. 그 확장된 영역에서 고양된 나의 의식 상태는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우주가 이런 것이구나. 난 생각했다. 이제 알겠어. 왜 내가 암에 걸렸는지 알겠어. 나는 그 순간의 경이로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처음엔 내가 병에 걸린 원인을 차분히 생각하기 어려웠지만 이내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다. 나는 또 내가 애초에 왜 이 생으로 들어왔는지 알 것 같았다. 바로 내 진정한 목적을 말이다. 왜 갑자기 이 모든 걸 이해하게 된 거지? 나는 궁금했다. 이런 사실을 누가 알려주는 걸까? 신일까? 크리슈나? 부처? 예수? 그때 갑자기 신이란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라는 깨달음이 왔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그 상태에 있었다. 내 경험이란 저 커다랗고 복잡다단한 색과 모양으로 된 무한한 테피스트리에 수놓아진 한 가닥 실과도 같았다. 갖가지 다른 색깔의 실들은 내가 맺고 있던 관계들, 나와 연이 닿은 온갖 삶들이었다. 우리 엄마를 나타내는 실, 아빠와 오빠, 남편, 그 밖에 내 삶에 들어온 이들을 제각각 나타내는 실들이 모두 다 있었다. 그들이 나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든 부정적인 관계에 있든 상관없이 말이다. 오, 이럴 수가. 빌리라는 실도 있네. 초등학교 때 나를 괴롭혔던 아이. 각각의 모든 만남에 얽혀 그때까지의 내 인생이라는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 그림 속의 한 가닥 실에 지나지 않았지만 또한 완성된 전체 그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였다. 이것을 알았을 때 나는 내 자신에게, 내가 만난 모든 이에게, 그리고 삶 자체에게 언제나 내 고유한 본질을 표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되려는 노력은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한 내 자신을 앗아가기만 했다. 그럴수록 다른 이들이 내 진정한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뿐이었고 내가 그들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 뿐이었다. 진정한 내 자신이 되지 않는 것은 또한
내가 여기에 와서 되고자 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존재의 모습을 이 우주로부터 빼앗는 것이었다. 그 명징한 상태 속에서 나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늘 생각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여기 이렇게 몸도 인종도 문화도 종교도 신념도 없이 내가 있어. 하지만 난 여전히 이렇게 존재해. 그렇다면 나는 뭐지? 난 누구지? 분명 어떤 식으로도 내가 줄어들거나 작아지지 않았어. 오히려 난 이렇게 크고 이렇게 힘있고 또 이렇게 모든 걸 아우르는 존재였던 적이 없어. 정말 이런 식으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거기에 내가 있었다. 몸이나 다른 어떤 물리적 특징도 없이 말이다. 그러나 내 순수한 본질은 여전히 존재했고 내 전체 자아에서 조금도 덜어내진 요소는 없었다. 아니, 내 물리적 존재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렬하며 훨씬 더 넓어졌다고 느껴졌다. 사실상 장엄했다는 표현이 옳겠다. 나는 언제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그저 장엄할 뿐이라는 알미 나를 가득 채웠다. 내가 이렇다는 걸 어떻게 전에는 까마득히 몰랐을 수 있지? 나는 몹시도 궁금했다. 그때까지의 내 삶의 총합인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보며 나는 무엇이 오늘의 내 삶의 모습을 낳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내가 걸어온 삶의 길을 봐. 왜 난 늘 내게 그리도 가혹했을까? 왜 늘 스스로를 그토록 혼내기만 했을까? 왜 항상 내 자신을 그렇게 냉대했을까?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내보이지 않았을까? 왜 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만 하고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창조적 능력을 억누르기만 했을까? 싫을 때도 좋다고 하면서 번번이 내 자신을 배신했었어. 그냥 내가 되는 대신 늘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서 스스로를 모독했었지. 왜 나의 아름다운 가슴을 따르지 않고 나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엔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 자신에게 그토록 가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어쩌면 그리도 몰랐을까? 나는 여전히 조건 없는 사랑과 수용의 바다에 온전히 잠겨 있었다. 새로워진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었고 내가 이 우주의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나는 판단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별히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깨달음이었다. 나는 늘 노력을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든지 사랑받을 만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었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몹시 놀랐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니. 그저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이 확장된 장엄한 본질이 실제의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명징한 상태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내 존재의 진실이었다. 내가 자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내 의식이 수정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아주 분명하게 이해했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장관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과 살아있는 존재들만이 아니라 밖으로 넓어지고 넓어져 우주 안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로 엮여 있는 통합체였다. 모든 사람과 동물, 식물, 곤충, 산과 바다, 무생물, 우주까지. 나는 전체 우주가 살아있으며 모든 생명과 자연이 다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무한한 전체 속에 속해 있는 것이다. 나는 전체 생명과 떼려야 뗄 수 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우리는 모두 그 통합체의 일면들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우리 각자는 집단적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나는 예전에 믿었던 것처럼 암이 내 잘못에 대한 처벌도 아니요. 내가 한 어떤 행위의 결과로 암이라는 악업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매 순간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고 시간의 한 지점이란 내가 그때까지 해온 모든 결정과 선택, 생각들의 정점과도 같은 것이었다. 내 수많은 두려움, 그리고 나의 엄청난 힘이 바로 이 병으로 표현된 것이었다.